1504년 가을, 조선의 궁궐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 연산군이 2명의 늙은 후궁을 잡아들여 고문한 끝에 처형했습니다. 시신은 찢어져 젓갈로 담겼습니다. 갑자사와 조선 역사상 최악의 숙청이었죠. 그것도 모자라 이미 세상을 떠난 할머니 인수대비의 무덤까지 파헤치려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폭군 연산군은 왜 이런 광기를 부렸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22년 전 사약을 받고 조용히 죽어간 여인,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 윤씨입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남편 왕에 의해 폐위된 왕비였죠. 오늘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정말 질투 많은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야사와 드라마가 아닌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으로 그 진실을 추적합니다. 조선 제9대 왕 성종 1469년 13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할머니 정의왕후가 쥐고 있었습니다. 수렴청정이었죠. 젊은 왕은 외로웠습니다. 첫 번째 왕비 공예왕후 한씨는 병약했고 6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조정 신하들이 후궁을 간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1475년경 후궁 간택이 시작됩니다. 그녀의 본명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만 윤씨 가문, 고려 명장 윤관의 후손. 아버지는 판봉상시사 윤기견이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거리 아이들과 동네 아낙네들은 말했다. 윤씨가 매우 가난하여 어린 나이에 반포를 짜서 파라호르머니를 봉양했다고. 반포는 배를 짜서 만든 천을 말하죠. 가난했지만 효녀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궁궐에서 후궁을 간택한다는 소식이었죠. 성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즉위해 할머니와 신하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총명했지만 외로웠습니다. 1475년경 후궁으로 들어온 숙의 윤씨를 보았을 때 성종은 마음이 끌렸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검소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심스러웠죠. 윤씨는 평소 허름한 옷을 입고 검소한 것을 숭상하며 매사에 정성과 조심성으로 대하였다. 성종의 생모, 인수대비, 유교 도덕을 매우 중시하는 엄격한 인물이었습니다. 훗날 윤씨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1474년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중전 공예왕후 한씨가 19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조정은 새 왕비를 간택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명문가의 규수를 뽑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성종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후궁숙의 윤씨를 중전으로 책봉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당시 성종에게는 윤씨 외에도 정씨, 엄씨 등 여러 후궁이 있었습니다. 1476년 후궁에서 왕비로 전대미문의 일이었죠. 왜 윤씨였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윤씨의 아버지가 이미 사망해 외척 세력이 없었습니다. 권력, 균형에 유리했죠. 둘째, 소박하고 겸손한 성격이 왕비로 적합해 보였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 윤씨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태아가 아들이라면 중전의 몸에서 적장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록은 윤씨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윤씨가 사양하기를 저는 본디 덕이 없으며 과부의 집에서 자라나 보고 들은 것이 없으므로 주상의 덕에 누를 끼칠까 몹시 두렵습니다. 라고 하니 내가 더욱 그를 현숙하게 여겼다. 1476년 8월 9일 윤씨는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양반가의 딸이 왕비가 된 것이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1476년 11월 윤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의 연산군입니다. 이융, 왕의 적장자였으므로 자연스럽게 원자 칭호를 받았습니다. 윤씨는 조선의 국모이자 왕세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1년도 가지 않았습니다. 1477년 봄, 중전이 된 지 겨우 1년도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성종이 중전의 방에 갔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중전의 방에서 주술을 써놓은 방향서와 비상, 즉 독약이 묻은 곶감을 발견하였다.
방향선은 사람을 해치는 주술서입니다. 비상은 맹독으로 소량만 먹어도 죽습니다. 성종은 격분했습니다. 중전이 나를 죽이려 한 것인가? 성종은 즉시 윤 씨를 폐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원자가 있는데 그 친모를 폐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나인 3월을 교수형에 처하고 윤 씨 친정어머니의 자귀를 박탈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성종과 윤 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성종은 윤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윤 씨는 불안해했습니다. 1477년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은 부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놀랍게도 1479년 윤 씨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100일도 안 되어 갑자기 사망합니다. 실록은 사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윤 씨의 행동이 이상해졌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원래 검소하고 겸손했던 윤 씨가 점점 달라졌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1479년 6월, 성종은 마침내 윤 씨를 폐위하기로 결심합니다.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실록에는 성종이 직접 밝힌 폐위 이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독살 시도 의혹입니다. 지난 정유년에 윤 씨가 몰래 독약을 품고 사람을 해치고자 하여건시, 즉 곶감과 비상을 주머니에 같이 넣어두었다. 사람을 해하는 방법을 작은 책에 써서 상자 속에 감추어 두었다. 비상은 맹독성 비소 화합물입니다. 성종의 주장에 따르면 윤 씨는 비상 가루를 옷 속에 차고 다녔습니다. 무자식하게 만드는 방법, 반신불수 만드는 방법 등을 적은 책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짜 문서 조작입니다. 엄씨 집과 정씨 집이 서로 통하여 윤 씨를 해치려고 무의한 내용의 언문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권 씨의 집에 투입시켰다. 후궁 엄씨와 정씨가 자신을 모함한다는 가짜 투서를 만들어 다른 후궁의 집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윤 씨의 자작극으로 밝혀졌습니다. 후궁들이 윤 씨를 모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왕에 대한 폭언입니다. 항상 나를 볼 때 일찍이 낯빛을 온화하게 하지 않았으며 혹은 나의 발자취를 찾아서 없애버리겠다고 말하였다. 발자취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왕의 존재 자체를 지우겠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가 밝힌 내용입니다. 대비가 말하기를 지난해에는 중궁이 주상을 용렬한 물이라고까지 하였고 그 자취도 아울러 깎고자 하였다. 그 눈을 빼고 발자취까지도 없애버리며 그 팔을 끊어버리고 싶다고 하였다. 용렬은 무능하고 비열하다는 뜻이죠. 인수대비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만약 주상이 편치 않을 때를 만나면 독을 어선, 즉 임금 음식에 넣을까 두려워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비했습니다. 중궁이 지나가는 곳에는 어선을 두지 않도록 금했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평소에 시비에게 죄과가 있으면 반드시 말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너에게 죄 줄 수 없더라도 장차는 너를 종멸시킬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원자를 가르친다면 옳겠습니까? 역시 성종실록 105권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드라마에서 윤 씨가 성종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야사로만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정말로 중전이 왕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면 그 상처만 보여줘도 폐비 반대론을 잠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종은 구구절절하게 온갖 이유를 들며 신하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신하들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전하, 원자가 계신데 그 어머니를 폐위할 수는 없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원자가 자라서 왕이 되면 어머니의 폐위에 관여했던 신하들이 보복당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폐비가 되면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아들에게도 약점이 됩니다. 하지만 성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인수대비, 할머니 자성대왕대비도 모두 윤 씨의 폐위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성종은 왜 이렇게까지 집착했을까요? 내가 살아있을 때야 어찌 변을 만들겠는가마는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난을 만들어낼 것이니 경들 중에 반드시 오래 살아서 목격할 자가 있을 것이다.
성종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죽고 원자가 즉위한 후 윤 씨가 살아있다면 무슨 짓을 할지 말이죠. 마침내 그 날이 왔습니다. 1479년 6월 5일 중전 윤 씨를 폐하여 사가로 내보내다 윤 씨는 왕비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아들 원자 이윤과의 만남 금지. 폐위 전날 성종은 윤 씨에게 할애를 금지하는 엄명까지 내렸습니다. 이 무렵 둘째 아들을 낳은 윤 씨는 성종에게 싸대기를 맞았다며 아들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겠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성종이 이 편지를 보고 격분했습니다. 자신은 중전을 때린 적도 없다고 항변했죠. 결국 윤 씨는 두 아들을 궁에 두고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폐위된 윤 씨는 친정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들도 만날 수 없었고 궁궐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나면서 조정 내에서는 동정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원자의 생모인데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지만 성종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성종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482년 8월 16일 성종은 의정부에 전제를 내렸습니다. 폐비 윤 씨는 성품이 본래 흉악하고 위험하여 행실에 패역함이 많았다. 옛날 구익 부인은 죄가 없었지만 한 무죄가 오히려 만세의 계책을 위하여 그를 죽였는데 하물며 이 흉악하고 위험한 사람이랴? 성종실록 144권의 기록입니다. 실록에는 단 한 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폐비 윤 씨를 사사하였다. 성종은 이세좌를 보내 사약을 내렸습니다. 윤 씨는 폐위된 지 3년 만에 사사됩니다. 나이 겨우 27세. 원자 이융은 어머니의 죽음도 어머니의 이름도 알지 못했습니다. 야사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 씨가 죽을 때 피를 토했고 자신의 피 묻은 적삼을 어머니에게 주며 후에 이것을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도 야사이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드라마에서 극적인 표현을 위해 반드시 쓰는 장면이 되면서 사실처럼 인식되었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성종은 윤 씨의 장례를 도왔습니다. 사사 직후 군관을 보내 장례를 도왔으며 7년쯤 후에는 폐비의 무덤을 윤씨 지묘라 부르며 절기마다 제사를 올리고 제사 용품은 왕비의 예에 준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마도 아들인 원자의 정통성 문제 때문에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가 죽은 후 22년이 지난 1504년 연산군은 그제서야 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갑자 사화가 시작된 해죠. 실록에는 구체적인 경위가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 신하가 폭로했거나 연산군이 직접 조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산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 어머니가 있었다고? 사약을 받았다고? 연산군은 즉시 복수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폐위에 찬성했던 신하들을 처형했습니다. 후궁 정씨와 엄씨를 처형하고 시신을 찢어 젓갈로 담갔습니다. 할머니 인수대비의 무덤까지 파헤치려 시도했습니다. 역사는 이를 폭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갑자 사화로 수백 명이 처형되었죠. 연산군은 어머니를 재헌왕으로 추존하고 무덤도 보수하여 회릉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은 폐위됩니다. 반정 세력들은 윤 씨의 왕후 호칭을 다시 박탈했습니다. 하지만 무덤만은 부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에 의해 왕비의 예로 단장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학계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드라마와 소설에서 윤 씨는 후궁들과 시어머니의 모함을 받은 비운의 여인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사에 지나치게 의존한 해석입니다. 실록을 보면 폐비를 가장 강력히 밀어붙인 사람은 왕 자신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오히려 반대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후궁들이 중전을 모함했다는 증거는 실록에 없습니다. 오히려 실록에는 윤 씨가 후궁들을 모함하기 위해 가짜 투서를 만들었다가 들킨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비와 후궁의 차이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왕비는 내명부 내에서 지위가 절대적이라 이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임금뿐입니다. 놀랍게도 윤 씨는 원래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윤 씨는 연산군을 낳기 전까지 선량하고 예에 바르며
검소한 성품으로 칭송받던 인물이었다. 대비들에게도 총애를 받았고 다른 후궁들과도 사이가 좋았다. 그런 윤 씨가 왜 갑자기 변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산후 우울증 가설입니다. 역사저널 그날에서 제시된 가설이죠. 윤 씨는 연산군을 낳은 후 급격하게 성격이 변했습니다. 중전에 책봉되어 원자를 출산한 후부터 행동이 달라지더니 언행까지 극단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경계선 성격장애 가설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경계선 성격장애를 의심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이면 사람을 해치겠다는 말을 달고 사는 것, 극단적 언행에 따른 인간 관계 파탄, 심한 집착, 이것들은 전부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청소년기와 성년기 초기 때 잘 나타나며 윤 씨가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22살경입니다. 만약 윤 씨가 정말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성종의 처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왕에게 내뱉었다는 폭언의 수위를 감안하면 독사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왕궁의 독약을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가 역모에 준하는 중죄입니다. 성종은 윤 씨를 즉시 처형하지 않고 3년을 더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실록의 기록은 진실일까요? 성종실록은 윤 씨의 아들인 연산군 때 편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윤 씨에 대한 부정적 서술이 가득합니다. 왜일까요? 사림 출신 사관들의 입김이 강했고 당시 지배 이념인 유교 도덕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록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종과 대비들이 직접 밝힌 폐위 이유는 너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패비, 윤 씨. 그녀는 정말 질투 많은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와 후궁들에게 모함당한 비운의 여인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 아닐 것입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윤 씨는 원래는 현숙하고 검소한 여인이었지만 어떤 이유로든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겪게 되었고 왕과 왕실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으며 결국 사약을 받았습니다. 후궁들의 모함도 시어머니의 학대도 실록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종 본인이 가장 강력하게 패비를 밀어붙였고 신하들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성종은 윤 씨를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 윤 씨가 권력을 쥐게 되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패비 윤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야사와 드라마는 재미있지만 역사적 사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역사를 이해하려면 실록의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한 사람을 단순히 악녀 또는 비운의 여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윤 씨는 복잡한 인간이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어머니를 봉양했던 효녀, 검소하고 겸손했던 현숙한 여인,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극단적으로 변해버린 비극의 주인공. 셋째, 권력 구조 속에서 개인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윤 씨는 궁녀에서 왕비가 되었지만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가장 취약한 존재였습니다. 친정 세력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윤 씨의 무덤은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 경내에 있습니다. 이름은 회묘, 중종 반정으로 인해 왕비 자격을 다시 박탈당했지만 반정 세력들이 무덤에는 손을 대지 않아 연산군에 의해 왕비의 예로 단장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공개 능력이지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본래는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안에 있었으나 1969년에 서삼릉 내의 후궁들, 묘역인 현재 자리로 이장되었습니다. 왕비였다가 패비가 된 그녀는 결국 후궁들, 묘역에 묻혔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운명이었습니다. 패비, 윤 씨.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권력과 제도,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이 만들어낸 복잡한 비극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녀가 누구였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녀의 죽음이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폭정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비극의 여인 패비 윤 씨의 이야기를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모두 성종실록과 연산군 일기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연산군의 갑자사화와 중종반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